흑인, 특히나 노예였던 흑인들은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매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가난했어요. 그리고 그 노예라는 노예 제도 자체가 백인한테 그 귀속되어 있는 거의 인간으로서가 아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시 말해 물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부렸기 때문에 백인들의 입장에서는 또 어땠냐면요. 비용을 적게 들이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됐던 거였고,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돈도 없고 재료도 없고 뭐 땅도 없으니 자기들이 정말 비용을 최소화해서 효율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튀기는 방법을 사용을 해서 열량을 보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가난한 흑인들이 먹었던 이런 음식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프라이드 치킨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남부 음식이 다 있어요. 미 남부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는데, 미 남부 지방의 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굉장히 기름이 많고요, 열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표적인 미국 음식이다 하는 마카로니 치즈, 프라이드 치킨, 이런 진짜 입에는 맛있지만 자꾸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이런 음식들이요, 다 남부지방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이런 음식들입니다. 자, 근데 이 음식들이 어떻게 전 세계 지방으로 언제부터 퍼지게 됐는지는요, 저희가 이제 PPT를 통해서 하나씩 더 살펴가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은요, 요리의 대부분은 흑인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남부 음식들이 마카로니 치즈, 프라이드 치킨, 콘브레드 이런 것들이 다 예전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였구나 생각하니까 뭔가 마음이 진짜 뭉클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그걸 맛있어서 먹고 오히려 더 맛있게 만드는 레시피를 공유까지 하는데 말이에요. 자, 이 문장을 우리가 영어로 의미를 바꿔봤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지금 여기서 배웠던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길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살펴보게 되면은요, representative 배우는 거죠. 좀 전에 배웠잖아요. 대표하는 이라는 의미로서 같이 학습했고요. 그리고 사실 그냥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게 되면은 아까 다 배웠던 표현인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그래. 그럼 이번에는 내가 자신감을 갖고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자신감 쌓이죠. 그래요.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랑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읽고 다시 우리 한번 세세하게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해요. 자, 준비할 때 여러분들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시고 시작! Most of the representative southern United States food now is the food that was eaten by African American slaves and poor people. 한 번 더. Most of the representative southern United States food now is the food that was eaten by African American slaves and poor people.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대부분의 음식이냐면요, 미 남부지방을 대표하는 음식의 대부분은요, 현재 무엇이냐면요, 음식들인데요. 이건 어떤 음식들이었냐면요, 먹은 음식들인데 누구에 의해서 먹은 음식이에요? 흑인, 노예,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이다. 너무너무 이해가 잘 돼요.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자, 같이 볼게요. 다시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Most of the representative southern United States food now is the food that was eaten by African American slaves and poor people. 이해가 딱딱 되시죠? 문장이 눈에 딱딱 들어야 되는 거고요. 의미가 한 번에 머릿속에 탁탁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most of the representative southern United States food now is the food that was eaten by African American slaves and poor people 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유명한 미 남부지방의 음식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리법이 어떻게 레시피가 퍼지게 됐냐면요. 노예 제도가 없어져요. 그게 이제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영어로 Emancipation of Slavery. 한 번 더. Emancipation of Slavery. 이건 노예 해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건 따로 계속 반복적으로 외워주세요. 한 번 더. Emancipation of Slavery 라고 해서 이번에는 이제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요리법이 확산되기 시작했냐고 하면요. 예전에는 노예들이 글을 배우고 쓰는 게 불법이었대요. 상상이나 되세요? 여러분들은 우린 다 기본적으로 쓰기와 읽기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금지됐었대요. 그래서 노예 해방을 하면서부터 이제 글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이 흑인 노예들이. 그 전에는요. 다 말로써 이렇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나 생활 방식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부분만큼은 좀 더 추가적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흑인 문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렇게 흑인 문화에서 비롯되어진 이런 맛있는 음식들은요. 가장 가지고 있었던 코어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었냐면요. 가족이 다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 게 가장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생각이었대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커요. 커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나눠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난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조금 추론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씁쓸해지기도 하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노예를 해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전히 차별이 존재했대요. 자, 저 표정 달라진 거 보셨죠? 차별! 여러분들은 제가 차별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뭘 생각해야 하냐면요. 안타깝다. 차별을 당했구나. 이게 아니라 맞아. 나 그때 차별 배웠는데 그때 무슨 푸른 눈 무슨 하면 차별 배웠는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차별이 영어로 뭐였죠? 차별은 discrimination. 한 번 더. discrimination. 바로 우리가 차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앞에 봤었던 이 내용, 노예 해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은 여전히 계속됐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Even after the emancipation of slavery, there still was discrimination against black people. 맞아. 차별이라는 단어를, 차별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against라는 전치사를 쓴다고 했었지? 와, 막 완전 복습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차별, 누구누구에 대해서 차별을 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을 때는요. discrimination 뒤에 무슨 전치사가 온다고요? against가 오는 거예요. 복습. 영어는요, 계속적으로 복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 본다고 그게 다 습득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문장을 살펴보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해요. Even after, 뭐뭐 된 이후에도 라는 의미예요. 뭐뭐 된 이후에도 Even after the emancipation, 다시 한번 emancipation,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발음이 꼬이는 거면 발음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더 정확하게 신경 써서 발음해 주세요. Emancipation of slavery, 노예 해방이라고 우리 아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된 이후가 지났음에도, 뭐뭐가 되었음에도 there still was, 아직까지 존재했대요. 무엇이 존재를 한 거예요? 차별이 존재했는데 이게 discrimination이 차별일 수도 있고 구별일 수도 있는데 그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against. 그럼 차별이구나. 누구에 대한 차별인 거예요?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다.
노예 해방이 된 이후에도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발음 확인해봐요. 자, 시작! Even after the emancipation of slavery, there still was discrimination against black people. One more time. Even after the emancipation of slavery, there still was discrimination against black people.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는 흑인과 백인이 정말 동등하게 차별 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다른 측면에 또 다른 흑인과 백인의 차이가 있었대요. 그 차이 무엇인지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Ain't cutting my hair and the girl no combs. Ain't cutting my hair and the girl no combs. Riding on the mountain just to see what we've done. Cutting my hair, cutting till the good Lord comes. I ain't open my eyes till we all walk free. I ain't open my eyes till we all walk free. I ain't open my eyes till we all walk free. To the color of our skin, it don't mean a damn thing. I ain't open my eyes, open till we all walk. 노예에서 해방이 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모두 다 평등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질병에서까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상상이나 하셨어요?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면서 와 진짜 정말 작은 차이, 우리가 되게 굉장히 사소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이렇게 그러니까 큰 구별이 되는 거, 차별이 나오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은 걸 느끼고 한편으로 정말 씁쓸하기도 했어요. 사실 이런 게 부의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존재하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백인들, 부유한 백인들, 먹을 게 굉장히 많았던 백인들 사이에서 생겼던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 영어로서 이제 좀 이따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는 굉장히 먹을 게 없고 가난한 흑인들한테 이 질병이 되레 거꾸로 생긴 거죠. 자, 그럼 왜 거꾸로 생겼을까?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노예들이 어떤 음식을 많이 먹었죠? 고열량, 고지방, high in calories, high in fat 많이 먹으니까. 근데 먹었던 이유는요. 왜? 노동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그걸 보충하려고 먹었는데 이제는 생활 습관 자체는 비슷해졌는데 먹는 음식도 그러면 비슷해져야 되는 건데 똑같은 음식, 문화권이니까 문화는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똑같은 음식에서 섭취하니까 어때요? 덜 움직이고 열량은 많이 섭취하니까 계속해서 몸이 이 질병이 생기는 거고 반면에 백인들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내가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열량, 고지방 음식은 조금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학습, 그러니까 교육을 많이 받고 부자인 백인들은 이 질병에서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 질병은 바로 obesity. 비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만은요, fat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obesity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단어의 의미는요, excess body fat has accumulated in body to the extent that it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health. 한 번 더. Excess body fat has accumulated in body to the extent that it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health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와 있는 단어 먼저 살펴볼게요. To the extent 라는 단어. To the extent. 어느 정도까지, 뭐뭐 할 정도까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한번 문장을 살펴볼게요. excess fat이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과도한, 무슨 과도한?
몸의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과도한 몸의 지방이 has accumulated는요, 축적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축적이 된 거예요. 과도한 몸에 있는 지방이 그렇게 해서 어디에 축적이 되고 있던 거예요? 몸 안에 축적이 되고 있던 건데 뭐뭐 할 정도까지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구나. 뭐뭐 할 정도까지 축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it may have a negative effect. 아마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정도까지 몸에 있었던 과도한 지방이 몸 안에 축적되는 걸 우리는 비만이라고 하고요. 그게 어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예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길어요. 길지만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긴 문장일수록 친절한 문장이다. 나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싶어하는 문장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Excess body fat accumulated in body 축적되고 있는 거예요. To the extent 어느 정도까지 that it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health. 한 번 더. Excess body fat has accumulated in body to the extent that it may have a negative effect on health를 우리가 obesity, 비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이 비만이 문제가 됐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문제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Obesity was a disease. 병이었어요. 어떤 병이었냐면 발견되어진 병이었는데요. 누구 사이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Among white rich people. White rich people. 백인, 부자 백인들 사이에서 많이 발견되어진 질병, disease였는데요. 언제? 과거에 in the past. 이해하기 쉽다. 왜? 우리는 obesity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알았고 이미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영어로 보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Obesity was a disease found among white rich people in the past. 과거에는 이렇게 부자 백인들 사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however now 현재는 it seems like 뭐뭐처럼 보여지는데요. Obesity is more problematic among poor African Americans and Latin American people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번 더. 그러나 현재 이것은 뭐뭐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이냐면요. 비만은요. 더 problematic. 자, 요 단어 한번 우리 의미 추론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어디까지 있긴 해요. problem. 이런 단어 알아요. 문제. 그러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단어 뒤에만 ATIC가 붙었는데 problematic. 과연 뭘까? 문제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훨씬 더 문제가 많이 있대요. 무슨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Among poor African American and Latin American people. 좀 더 가난한 어떤 사람들, 흑인이나 라틴 아메리칸 사람들 사이에서 그 라틴계 사람, 남미 사람들 라틴계 미국인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비만, 그런 질병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추이가 변한 거죠. 부자인 백인서부터 현재는 어디로? 가난한 흑인이나 라티노 아메리칸 사람들한테 많이 이 질병이 발견된다.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냥 자기들이 먹던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적으로 섭취를 계속했고 활동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도록 해요. Obesity was a disease found among white rich people in the past. However, now it seems like obesity is more problematic among poor African American and Latin American people. 한 번 더. Obesity was a disease found among white rich people in the past.
However, now it seems like obesity is more problematic among poor African American and Latin American people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질병, 비만이라는 질병이 어떻게 다른 양상으로 나왔는지에 대해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는요, 미국에 있는 추세를 얘기해 주는 건데요. 미국 비만율 상하위 10개 주를 2013년도 기준으로 표시한 그래프입니다. 미시시피 주는요, 미국에서도 가장 가난한 주 중에 하나예요. 그 가난한 주 중에 하나인 미시시피 주의 비만율이 미국에 있는 전 주 중에서 가장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 지방, 그러니까 하위 지방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뉴욕, 캘리포니아 이런 지방들, 이런 지역, 이런 주들은요, 비만율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요. 좀 부유한 주 중에 하나로 속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라이프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만율이 조금 낮고요. 그에 대비해서 굉장히 가난한 주들, 특히나 영상에서 확인한 미시시피 주 같은 곳은요, 비만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그래프를요, 이번에는 사실 그대로 영어로 옮겨볼 거예요. Mississippi's obesity rate, 비만율을 의미하는 거죠. Mississippi's obesity rate is 35.4%.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게요. Mississippi's obesity rate is 35.4%. 마지막, Mississippi's obesity rate is 35.4%. 미시시피의 비만율은 35.4%다 라고 알았고요. 자, 근데 왜 미시시피의 비만율이 가장 높다고요? Mississippi is known as the poorest state in the United States. 한 번 더. Mississippi is known as the poorest state in the United States. 미시시피는요,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로 알려져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소울푸드라고 불렸던, 우리가 몰랐던 소울푸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요. 그 소울푸드는요, 흑인 노예들이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자기들의 열량을 채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열량 음식이었다. 그리고 이 소울이라는 단어에는 굉장히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애환이 다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소울은요, 흑인들의 애환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What can be Korea's soul food? 라고 이야기를 물어봤다고 칩시다. 외국인이랑 여러분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 프라이드 치킨 같은 어떤 의미의 음식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소울푸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감독님은 우리나라의 소울푸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피디님은 우리나라 소울푸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울푸드는 바로 이것이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소울푸드랑 제가 생각하고 있는 소울푸드가 맞을진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냥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Korea's soul food is 따라란. 이야, 너무 맛있겠다. 야, 난 진짜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부대찌개예요. 저기 보글보글 끓고 있는 부대찌개 보세요. 가뜩이나 배도 고파 죽겠는데 진짜 맛있겠죠. 이 부대찌개가 우리나라의 소울푸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나라의 소울푸드라고 생각을 했냐면요, 부대찌개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세요, 여러분? 부대찌개는요, 왜 예전에 우리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을 때 미군이 먹다 남은 음식들을요, 우리가 다 모아다가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음식이 부대찌개가 된 거고요. 그 부대찌개가 이제는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역사를 따지고 보면은 왜 부대찌개를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되니까 약간 짠하기도 한데, 그런데 맛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바로 부대찌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외국 사람한테 우리나라의 소울푸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소울푸드를 조금 더 영어로 설명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보겠습니다. 부대찌개. 외국인이 물어봐요. What is Korea's soul food? What is Korea's soul food? 라고 물어봐요.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자, 지금은 우선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은 우리가 세세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고 그리고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Korea's soul food는요, 부대찌개인데요. 부대찌개가 왜 소울푸드인지 이야기해 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부대찌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시작! Soon after the Korean War, food was scarce in Korea. Some people made use of surplus foods from U.S. military bases. 이게 바로 부대찌개의 역사죠. 한국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음식이 굉장히 scarce, 부족했어요. 한국에.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make use of, 이용하는 거죠. make use of, 이용하다라는 거예요. 여분의 음식을 이용을 했는데요. 그 여분의 음식이 바로 미군 베이스에서 나왔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부대찌개에 들어가는 음식들 중에 뭐 스팸도 있고 소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미국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음식들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래서 부대찌개가 생기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Soon after the Korean War, food was scarce in Korea. Some people made use of surplus foods from U.S. military bases. One more time. Soon after the Korean War, food was scarce in Korea. Some people made use of surplus foods from U.S. military bases.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을 해가면서 정확한 영어 표현까지 학습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음식을 먹을 때 이 음식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지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단순히 현재를 맛으로 즐기면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런 음식은 이런 유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그 음식을 먹을 때 더 맛을 느끼면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물론 치킨 맛있어요. 하지만 치킨을 먹을 때 흑인들이 느꼈던 그런 애환도 생각을 하면서 먹으면 그 치킨의 맛을 조금 더 음미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의 팝 퀴즈입니다. Alright, it's time for today's pop quiz. 오늘의 팝 퀴즈는 하루 종일, 1시간 내내 여러분들의 배를 너무너무 고프게 했던 프라이드 치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유래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유래, 다시 말해서 이 음식이 속한 큰 카테고리를 한번 같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큰 카테고리의 이름을 오늘의 키워드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 이름을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른, 다시 말해 잘못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올바른 의미로서 이 단어를 사용해 달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팝 퀴즈의 가장 큰 힌트입니다. 따다단! 오늘의 팝 퀴즈는요, 바로 What is the name of the food that was popular in African American culture? What is the name of the food that was popular in African American culture? 정답 알고 계신 친구들께서는 게시판에 정답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하루 종일 수업 들으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 Bye bye.